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뉴욕 센트럴 파크입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병원에서 연수를 보내줘가지고 센트럴 파크에 가서 사람들이 걷는 것 좀 구경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HRGT 스터디를 미국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 미국에서 HRGT를 쓰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고 이제 가서 이렇게 좀 재활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이제 이미 보편적으로 이렇게 치료사들이 다 알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한국에도 이런 게 빨리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성철이고요. 보행훈련 어떻게 해야 할까 책을 좀 썼습니다. 이 책 내용이 좋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HRGT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QR코드 들어가시면 유인물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경입니다. AMPT는 이제 미국 물리치료사협회의 신경물리치료 학회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증거 기반의 치료와 전통적인 치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내용이 되게 좋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대학병원 신경계물리치료팀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비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훈련 방식에서 이제 현재의 근거 기반의 치료로 우리는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이 선언문에 담았고요. 저기 앞에 게시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HRGT 관련된 온라인 교육인데요. 위에 있는 것은 AMPT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교육이고요. 밑에는 IKT 그룹에서 이제 한 $600 정도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팀에서 2명씩 교육을 뚫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HRGT 교육을 이제 한국에도 좀 전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서울대학병원 신경계물리치료팀에서도 보행훈련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서 2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MPT에서는 HRGT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여러 가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텐시티 매러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의 강도가 중요하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저희 팀에서도 HRGT 인식 개선을 위한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사례 발표회를 준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0년간의 연구를 이렇게 통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 훈련 방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액티브 인그레디언트는 유효 성분이라는 건데 이제 약품 뒷면에 보면 이렇게 성분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약의 유효한 성분이 무엇이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훈련에도 꼭 포함돼야 되는 이런 유효한 성분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스페시피시티 목표 그대로를 연습해라, 리피티션 반복해서 연습해라, 인텐시티 강도 높게 연습해라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을 포함한 것을 우리는 하이 인텐시티 게이트 트레이닝 HIGT라고 부르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행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걷는 연습을 반복해서 높은 강도로 해라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빡세게 걷는 연습을 많이 해라 이런 겁니다. 이제 HIGT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치료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시스턴스 앤 챌린지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 HIGT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케이스를 준비한 선생님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요. 이제 쉽게 이제 예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손상이 큰 환자의 경우에는 걷는 과제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 환자가 걷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 안정성을 위해서 매트를 지지해서 이렇게 걷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발을 앞으로 옮길 때 발이 끌리기 때문에 보조기를 착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걷는 연습을 반복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저희는 어시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익선을 로테이션 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저렇게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션 폴스를 제공해서 이렇게 걷는 모습을 좀 촬영을 해봤고요. 이제 응용해서 팔 스윙을 하고 싶은데 프로네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이렇게 배드민턴을 쉽게 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시스트를 제공해봤습니다. 이제 잘 걷게 되면은 이제 챌린지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분을 좀 더 빡세게 많이 걷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심박수를 높이기 위한 도전 과제를 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사를 높여서 하기도 하고 발에 모래 주머니를 채워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걸을 수 있는 속력보다 더 빠른 속력에서 걷는 연습을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탄성 저항 밴드를 걸어가지고 좀 앞으로 끌어가는 노력을 추가로 해서 걷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심박수가 한 141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빡세게 걷기 하기 위해서 어시스트와 챌린지를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치료사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걸을 수 있는 속력보다 더 빨리 걷기 위해서 양쪽에서 서포트를 제공했고, 이분이 이제 발이 끌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속력에서 이렇게 걷는 연습을 또 시키는 거죠. 하네스를 이용해서 안전한 상태에서 달리기까지 또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분도 본인의 보행 속력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걷는 겁니다. 근데 발, 앵클, 돌지플렉션 타이밍이 지연되기 때문에 FPS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또 보조해서 또 이렇게 챌린지적인 과제를 또 수행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입원해 계신 환자분인데요. 이렇게 네발 지팡이를 이용해서 한 1.0km/h 이하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이분을 이제 트레드밀을 이제 하네스를 이용해서 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행 속력이 한 3.5에서 4.0km/h 그 정도의 빠른 속력에서, 그리고 발을 앞으로 옮기는 이제 세라투브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서 강도 높은 보행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잘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이제 이분도 이제 환자의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의 그리고 최고 수준의 보행 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세라 튜브를 조금 더 위쪽으로 좀 당겨지는 어시스트를 제공해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또 했습니다. 이분도 1.0km/h 이하의 속력으로 걷고 계셨는데 한 3.5 이상 보행 속력에서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발을 앞으로 옮기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사의 보조, 그리고 이렇게 발에 발을 앞으로 옮기는 걸 보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환자분이 직접 발을 앞으로 옮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어시스턴스 그리고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행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수행의 향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 스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습을 세팅하고 또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만든 수행 분석표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성공적인 보행을 위해서 4가지 수행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스탠스 컨트롤, 얼마나 잘 선 자세를 조절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링 어드밴스먼트, 발을 앞으로 잘 옮길 수 있는가. 프로펄전, 보행 속력을 위한 추진력을 잘 생산할 수 있는가. 포스처럴 스테빌리티, 안정성과 균형을 잘 조절할 수 있는가. 이 4가지 수행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을 하는 동안 확인하는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심박수입니다. 심박수를 모니터링하고요. 그리고 훈련 동안의 스텝 수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면 보행 훈련 시간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 훈련의 종류라든지 게이트 스피드, 그다음에 걸음 거리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납병동에 계시는 환자분인데요. 이제 뒤에 케이스로 볼 겁니다. 보면은 좀 발을 앞으로 옮기는 걸음 길이 자체가 0.6m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키인데 저는 한 1.5m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행 스피드가 한 0.66km/h 정도로 느리게 걷고 계세요. 저는 한 5.0km/h로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 속력이 많이 느리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필요한 어시스트로 유디플렉스, 트레드밀, 핸드 서포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챌린지는 이제 지팡이 없이 걷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걸음 길이를 증가시키고 스피드를 증가시키고 투포인트 게이트로 걷고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좀 케이스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훈련 매개 변수, 훈련하는 동안 이런 변수들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드밀에서 하네스를 이용해서 걷는 연습을 시켰고 이 걷는 동안의 심박수 그리고 총 걸음 훈련의 시간 그리고 훈련의 종류 그 다음에 트레드밀 또는 오버그라운드에서 보행 속력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HRGT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 전통적인 훈련 방법과 그 다음에 HRGT 강도 높은 보행 훈련을 구분하는 그 어떤 지표가 있거든요. 어떤 것일까요? 가장 우선순위 되는. 심박수.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 강도를 모니터링 하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혹시 운동하시면서 심박수를 측정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스마트워치나 폴라 센서를 가지고 심박수를 측정하면서 하는 게 HIGT의 가장 큰 구분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례를 보면서 또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